2021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성대했던 입학식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초중고의 85%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반입도 금지를 했습니다. 첫날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 모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화이자 백신을 꺼내 해동한 뒤 희석과 접종, 이상 반응 접종자의 이송 과정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가 전남에서 발견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주택 화재도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성대하게 진행됐던 입학식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초중고의 85%가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교실에 새로운 얼굴이 가득합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모여서 입학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와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2020년 문을 연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도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교 기념 행사 등을 하지 못해 사실상 올해 첫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입학식을 하는 바람에 아직 친구들이랑도 조금 어색하고 대면대면하는 상황인데 빨리 친해져서 좀 재밌는 학창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822개 학교 가운데 85% 수준인 69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하며 고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쌍방향 화상 수업 연수와 원격 수업 기기 준비 등 새학기 교육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방역 인력을 1,500명을 확보를 해서 학교마다 배치를 해서 등교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때 발열 체크라든지 또는 방역 소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36일, 중고등학교의 경우 133일 정도 등교 수업이 진행됐고 180일 이상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이용해 법정 등교 일수인 190일 이상 교육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장 추가 조성 사업과 함께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세운 상태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청사내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는 건 물론이고 반입조차 모두 금지됩니다. 첫날 풍경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 순천시청 홍보팀 사무실입니다. 주무관 책상 곳곳마다 유리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순천시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선언하면서 다회용 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내부에 있는 싱크대 공간에도 씻어진 텀블러가 놓여져 있습니다. 홍보실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차를 대접할 때도 종이컵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종이컵은 한 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 플라스틱 운동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실 때도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그냥 다이용품으로나 컵으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텀블러나 유리잔을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좀 자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회용품을 청사내에 비치를 하고
이게 이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 직원분들께서도 그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처리되는데 이 매립장의 사용 기한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새로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순천시는 기존 매립지 증설 계획과 함께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재활용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 아이스팩 모으기 등 전 시민 차원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과서 읍면동까지 해서 한 80여 개 부서가 돼요. 그래서 장로 활동가를 통해서 이런 이행 사항들을 좀 점검해서 잘한 부서는 좀 인센티브를 드리고 못한 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쓰레기 대란 우려 속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발벗고 나선 순천시. 순천시청에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운동은 유관기관과 단체 등 20여 곳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지난해 여름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가 영산강변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건조한 날씨 탓에 주택 화재도 잇따르면서 집주인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강물이 급격히 불어난 광주천. 당시 70대 여성이 강물에 휩쓸렸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달 28일, 무안 일로읍에 있는 영산강 둔치에서 아침 10시 반쯤 환경 정화 활동을 하던 무안군청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해 지문 감식을 한 결과 실종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경 정화 사업을 했어요. 영산강. 포크레인 기사가 사체 모양이 있는 것 같아서 발견하고 같이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부분 끝났으니까 지문만 말고 또 DNA까지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날 9시 반쯤 한평에선 주택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안에선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27일 밤 11시 10분쯤 신안 지도읍 선도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주택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낮 4시쯤 나주에선 삼포면의 한 삼거리에서 시외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합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제 스타렉스 측면을 충격한 거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관련 CCTV나 이런 거 좀 해서 확인 중에 있어요. 선박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8일 새벽 4시 40분쯤 여수에선 계류줄이 끊어진 유조선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먼저 대피시키고 선박은 예인의 항구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모의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모의훈련은 화이자 백신을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내 해동한 뒤에 희석과 접종, 이상반응 접종자의 응급실 이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는 3일 오전부터 운영이 시작되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21곳에서 의료진과 종사자 4,755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목포시가 청사 방호를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 모든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폐쇄하고 민원봉사실에 접견실을 운영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들어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3월 정례조회와 시정 현안회의 등 주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실내체육관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목포시는 2일 실내체육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오는 5일까지 요양시설 종사자 36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일과 4일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방문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하당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종 장소를 옮긴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건축 현장 113곳에 대한 소방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점검을 벌인 결과 공사 현장 12곳에서 임시 소방시설 불량 14건과 소량 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 저장 미승인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임시 소방시설 불량 14건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선발된 교육생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원 식물의 관리, 조성 방법과 정원 분야 일자리 창출 교육 등 전문가의 기본과 실무를 다지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 정원교육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올해 어린이집에 입학하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신학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세부터 2세 아동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5월 초쯤 학부모 계좌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잃어버린 수표 2천만 원을 찾아줘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 사막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상준 경위와 박진주 경사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잃어버린 장소 인근에서 수표를 발견해 어르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치매 노인이 소지하기에는 큰 금액이라 판단하고 수표를 사회복지사나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안내한 뒤에 인계 조치했습니다. 광양시 육아지원종합센터가 2일에 문을 엽니다. 광양시는 육아지원 사업의 거점이 될 육아지원 종합센터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육아지원종합센터에는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카페 등이 있으며 온라인 회원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간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간염 무료 검사를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오는 31일까지 만 40세 이상 군민 가운데 373명을 선정해 B형과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강진군은 항체 검사 후 질병에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병원과 연계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45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275명 등 10개 직렬 452명으로 보건직렬 18명과 시설직렬 33명을 공개 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시설관리 직렬을 지역 구분 모집을 통해 1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3월 추천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도로 떠나는 문학 여행을 주제로 장흥 문학기행과 고흥 가족문학관을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장흥은 이청준, 한승원, 한강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한 곳으로 천관 문학관과 문학공원, 이청준 생과와 소등섬 등 여행이 가능합니다. 고흥 조종현 가족문학관은 입장료 2,000원으로 문학관 관람과 함께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과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추천 관광지의 자세한 내용은 남도행 길잡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